지금 가장 듣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하반기 전망?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신고가인데 뭐 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연준도 뭐 중요하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건 기업 이익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기 때문에 어닝이 좋으면 기업 이익이 좋으면 다른 어떤 상황적인 변수가 많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 이익 측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코스피 기업들, 전체 기업들이죠.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인데 지금 1분기까지 실적이 발표가 됐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1분기는 59조 원이 지금 발표가 됐고요. 흔히 말하는 빅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아주 큰 어떤 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 한 30% 이상을 상회했으니까요. 네. 과거 어닝 시즌에서 이랬던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일정 부분은 너무 좋아서 이게 정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익 사이클에 피크아웃된 거 아니냐 그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3분기에는 다시 1분기 수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3분기에는 아마 지금 예상치가 59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6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3,50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그 시점까지 3,500이요.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그 강하게 이야기하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이제 3,250이니까 네. 한 250포인트 정도가 남은 거고요. 그렇게 그렇게 보면 따지면 7%. 뭐, 7% 정도뿐이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3,000포인트를 간다는 생각도 잘 못했었고, 근데 3,000 가고 나서 지금 뭐 3,200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3,500이라고 하면 예전 2,000포인트 때 생각해 보면 엄청 높은 수치 같은데,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네, 근데 지금은 7%.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몸집이 커져서 맞습니다. 이제 100포인트가 그렇게 큰 네. 어떤 변동성으로 이제 인식이 안 되는 3%, 거죠. 3%밖에 안 되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네. 규모 자체가 코스피의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그리고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근데 그래도 지금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뭐 그 금리가 저금리 완전히 저금리 시대잖아요. 지금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로 놓고 봤을 때 한 7, 8%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뭐 예상이 된다라는 거는 결코 작은 숫자는 뭐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아니면 같습니다. 채팅창에 그런 말씀 해주시는데 삼성전자 96,000원 가면 지금 삼성전자 96,000원 가면 당장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수치인데 그- 삼성전자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몸집이 큰데 잘 못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네네. 그 네. 지수 전망은 들어봤고 네. 뭐 업종 이런 업종으로 거 넘어갈까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이 궁금하실 많이 거예요. 궁금해하실 반도체도 거예요. 그렇고.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중요한 게 알려주십시오.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보시는 이 차트는 아까 그 기업 이익을 아까 이제 분기별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차트는 이제 그 12개월 그 예상치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 코스피 지수랑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색이 코스피 지수고요. 그리고 남색 짙은 색이 말씀드렸던 12개월 영업이익 추이를 보여드리는 건데 거의 동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표가 이익 지표가 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기본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상대적인 측면에선 이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는 좀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고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씩은 뭐 체감한다고 할까요? 조금씩 줄어드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여기하고 맞춰서 상승 속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올해 고점도 아마 한 4분기 초 정도 그 정도가 예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보니까 이사님 이격도는 좀 벌어져 있네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네. PER인데 네. 주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딱 두 가지만 말을 하게 되면 이익이랑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두 개 이제 곱한 게 이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익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조금 빨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멀티플이 과거 평균치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 레벨도 올해 초보다는 많이 낮아졌어요. 올해 초에는 그게 한 14.7배, 그러니까 PER 지수, 주가 네. 수익 배율 기준으로 올해 초에는 14.7배까지 코스피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한 12배 정도, 11.5배에서 12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평균적인 숫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네. 올해 초에 너무 과대평가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비교하자면 많이 좀 안정화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네. 좀 신경은 좀 써야 되고요. 써야 되긴 하는데 예, 예. 네. 전에보다는 괜찮아졌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예, 네. 예. 더 파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영업이익 성장률 이야기 또 해보고 업종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이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쭉 추적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는 꺾였어요. 이 그래프는 올해 4월 달 이후부터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지금 회색 선으로 표시가 된 게 코스피 전체의 22년도 영업이익 성장률 예상치고요. 그 밑에 있는 좀 짙은 색 선이 반도체를 제외하고 네. 반도체를 제외하고 영업이익 성장률 추이를 그려드리는 건데 코스피 전체 기준으로는 이게 어닝 시즌 직전에 20%까지 나왔다가 어닝 시즌을 거치면서 15%로 떨어졌고요. 반도체를 제외해버리면 이게 한 자리 숫자대로 지금 떨어져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러면 22년도 성장이 많이 깎인 거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21년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21년도 수치가 어닝 시즌 기간 동안에 실제 기업 이익을 발표한 거를 딱 놓고 보니까 너무 잘 나온 겁니다. 너무 잘 나와서 21년도 올해죠. 올해 기준의 기업들의 이익을 상당 부분 많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주가 상승으로 많이 이어진 상황이고요. 근데 그게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 뒤에 거는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거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년치 상향 조정이 여기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부분이 지금 이익 성장률 수치가 물론 이익 성장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고요. 꺾이는 건 아니고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덜 올라가는 수준으로 일단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주가는 여기에 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뭐 많이 줬는데 좀 덜 주는 거죠. 이제 테이퍼링이랑 좀 비슷한데 뭐 국채를 사주긴 하는데 덜 사주는 거니까 비슷한데 테이퍼링도 좋은 신호는 안 받아들이고 주긴 주는 거니까 좋은 건데 덜 주니까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같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이익 성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성장을 못하는구나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낮아지게 되면 조금은 이제 점점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얘기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분기 정도 가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이거보다 더 많이 낮아져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업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업종 얘기를 하기 전에 네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차트는 과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0년도 1년간 어떤 업종이 많이 올랐느냐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30%는 올랐죠. 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1등입니다. 네. 네, 상당히 많이 올랐고 코스닥이 물론 1등이지만 네. 코스닥을 제외해놓고 이제 코스피 거의 이제 주요국 지수 중에 1등인데 재밌는 부분은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했던 업종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7, 8개 정도로 전체 27개 업종 가운데 한 그 지수를 비트했던 업종은 한 7, 8개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1등이 IT 가전, 근데 2등이 화학으로 나와 있는데 이 IT 가전이랑 화학이 많이 올랐냐? 그건 아니고요. 이 IT 가전에 삼성 SDI가 포함이 되어 있고 네. 화학에는 LG 화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두 업체는
가전이나 화학업체가 아니죠. 2차 전지. 예, 2차 전지 업체입니다. 그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네. 바이오 헬스케어가 많이 올랐고 소프트웨어, 이건 네. 인터넷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다음에 자동차, 여기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음.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차트는 올해입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업종 수익률인데 앞에서 봤었던 선두에 있었던 애들이 다 후반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많은 업종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네. 특히 이제 반도체가 여기 들어가 있고 2차 전지, 바이오 헬스케어. 작년에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특히 몇 개 업종만 주도를 했던 업종이 올해 들어와서는 이 꼬라비 네. 끝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올해 주식 시장을 이제 중소형주 주식 시장 그리고 대형주는 부진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차트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6, 7개 업종만 시장을 아웃퍼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는 아웃퍼폼 업종 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 감고 하나만 찍어도 70%의 확률로 아웃퍼폼 업종을 골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 그럼 이 아웃퍼폼 업종이 다 중소형주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에너지, 통신 서비스, 철강, 은행, 자동차 여기 다 대형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형주가 중소형주가 됐고 대형주가 안 됐냐? 반도체에 있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가 시장의 언더퍼폼을 많이 한 게 대형주가 약하고 중소형주가 강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죠. 실제 시장 색깔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작년에 많이 올랐던 업종이 올해 들어와서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러면 이 부진한 애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날개를 필 것이냐 다시 네.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데 다른 분들. 근데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이게 보시면 이게 그 이런 업종 수익률의 변화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업종 수익률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180도로. 네. 이 변화는 올해 1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냐면 1월 달까지 주식이 이제 거의 뭐 하루에 100포인트씩도 올라갔고 네, 맞습니다. 급격히 올라갔다가 네. 1월 이후에 이제 시장이 약간 조정을 겪으면서 이제 상승세가 완만한 쪽으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 조정 과정이 1월 달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한 10% 정도 조정 과정이 있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 수익률 그 끄트머리에 있는 업종들이 다시 수익률이 좋아지려면 한 차례 조정 과정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웃퍼폼을 많이 했던 업종들이 줄어들고 시장 주도주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수익률이 역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게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작년에 성장주가 굉장히 좋았고 올 초에는 가치주가 굉장히 좋아서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럼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가 좀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뭐 경기 민감주 쪽은 저희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네네네.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성장주 가치주의 어떤 구분은 약간 불분명한 게 좀 있습니다. 뭐 네네네. 이게 뭐 흑백으로 딱 나누면 선택하기도 쉽고 얘기하기도 쉽기 때문에 네. 흔히들 많이 이제 성장 가치를 얘기하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불분명하죠. 네. 실제로 성장주에도 들어가고 가치주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시가총액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성장주에도 들어가고 가치주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두 가지 수익률에 특별한 어떤 차이점이 발견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이런 걸 빼고 생각하면 좀 쉬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성장주 가치주 논리보다는 뭐 IT냐 아니면 뭐 2차 전지냐 아니면 은행이냐 아니면은 뭐 소재 업종이냐 네. 이런 어떤 전통적인 업종 분류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네. 복잡하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 가치주 또는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런 논리는 생각보다는 좀 약간 좀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지 애매한 않을까. 경계가 있어서 예, 네. 맞습니다. 업종으로 보시겠다. 예, 업종으로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가보죠. 그러니까요. 네. 업종은
뭐 추천해드릴 수 네. 있는 업종들은 이런 업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네,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익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익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디어 엔터나 호텔 레저. 최근에 엔터가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올해 추가적인 이익 부분, 특히 내년도 이익 부분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이들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하고 이제 대척점에 있는 업종들이 흔히 말하는 소재 업종입니다. 철강이나 화학 같은. 네. 왜냐하면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 대표적으로 1분기 실적이 가장 좋았던 업종입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 결과를 까놓고 놓고 보게 되면 예상치 대비 이익 전망치가 가장 좋게 나왔던 섹터가 뭐 에너지, 뭐 철강, 화학 이런 쪽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 전망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다 알려진 내용이라서 네. 주가에도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이익이 많이 좋고 좋을 거라는 전망치가 상당 부분 노출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라기보다는 한 가지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화학 업종이나 철강 업종은 올해 이익이 내년도 이익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치가 내년도 예상치를 뛰어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내년도에는 이익 그로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 주가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좋고 관련 업종이 좋기 때문에 현재의 이익 전망치가 더 많이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상향 조정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부터는 상향 조정되는 분만큼만 주가가 반영을 할 거예요. 내년도 이익이 좋은 부분은 거의 반영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상향 조정되는 분만큼만 주가가 반영할 거기 때문에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흔히 말하기에 스퀴즈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던 뭐 미디어는 이제 뭐 광고 기획 뭐 얘기를 하는 엔터는 이제 기획사 쪽들 회사들이고요. 호텔 레저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섹터들이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것은 자동차 관련 주식이죠. 물론 이것도 자동차 관련 주식도 이익이 되게 좋아서 많이 반영되는 건 사실이지만 환경들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렸는데 자동차 판매가 여전히 좋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로 해서 죄송한데 네. 2차 전지 업체가 주도를 했었던 그 전기차였던 네. 주도권을 완성차 업체들이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좋을 거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여전히 안 좋고 앞으로도 좀 계속 안 좋을 걸로 보여지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2분기를 거쳐 3분기로 접어들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조금씩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자동차 주식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주도 역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계속 이게 나왔듯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이 금리 인상이 이제 연속성을 보일 걸로 일반적으로는 다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은행주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되고요. 그리고 배당 규제가 은행들한테 지금 아직은 족쇄로 좀 걸쳐져 있는데 이게 지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풀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주요 업종들 가운데 ROE죠. 그러니까 기업 수익성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이 가장 큰 업종이 지금 은행주거든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주가 수익 비율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큰 업종이 은행주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주나 은행주들 그리고 앞으로 이익 전망치가 좋아질 수 있는 미디어 엔터나 아니면은 뭐 호텔 레저 이런 쪽들이 오히려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IT는 없는데 IT 내에서도 뭐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전 그리고 전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디스플레이 수급이 좀 좋을 수 있는 이런 쪽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관심들이 많으신 반도체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지금 승희 씨가 지금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큰일 반도체는 났어요. 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 작년 말부터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렇게 설레발을 쳐가지고 하반기에 엄청 좋다 막 난리였는데 지금 하반기 안 좋잖아요. 슈퍼사이클도 슈퍼사이클이 뭐라 안 왔는데. 등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네. 이제 슈퍼사이클이 쭉 가는 건데 네. 등락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쉬는 네. 그런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사님 목소리 힘이 없어지셨어. 아까 막 자신 있게 말씀하시다가 반도체는 이 정도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아마 이번 사이클이 좀 지나면 다음 사이클에서는 반도체가 아마 독주를 할 수도 있을 만큼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반도체 곧바로 지금 뭐 6월, 7월, 8월 이때 바로 반도체가 부각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은 글쎄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에 네. 많이 의존할 것 같습니다. 사이클 자체는 좀 길게 보고 수급을 좀 잘 지켜보자라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예, 예. 되겠습니까? 예. 네. 오늘 여러 가지 내용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주셨는데 투자 전략까지 잘 짚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이거 하나만큼은 꼭 머릿속에 넣고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듣고 저희 끝내도록 할게요. 당부의 말씀까지라는 건 좀 그렇고요. 네. 약간 시장 흐름이 조금은 색깔이 좀 변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그 속도가 약간 둔화된 부분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 속도가 조금 더 둔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속도가 점점 둔화가 되면 조정이 한번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조정이 안 나타나고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가격 변수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조정에 가까웠다라는 측면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시점을 어떤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올해 연말이나 4분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그런 시점이 도달했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조금은 시간을 갖고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더 뭐 아니 질문하실 저는 내용 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말씀 딱 들으니까 뭔가 이제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어떤 여러 가지 네. 테이퍼링이 언제 나온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뭐 지표들 설명해 주실 때 이제 3분기 이후에 뭐가 조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시장이 아주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둔화되다가 견조한 조정을 또 거칠 수도 있다 하반기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이제 9월 이후 4분기 정도. 근데 제가 잘못 짚었나요? 표정이 표정을 좀 안 좋아. 읽고 아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보면 그렇게 표정을, 말씀드렸는데 네, 네. 시점은 항상 변합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네. 특정 시점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장에는 항상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정 시점을 고집해서는 절대 맞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한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건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주린이들은 그 특정 시점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또 한 번 가르침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저희 1, 2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